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날이 바로 방금 전까지 내 오빠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바로 그 칼이었다. 명절 아침, 집으로 돌아온 지 겨우 1시간 만에 나는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이 나를 이 순간으로 몰아넣었다.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법이다. 피로 물든 문턱에서. 그날 추석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아파트 창문을 두드릴 때 나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송편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먼지 쌓인 골목길의 습기. 나는 5년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둔 채로 살아온 나, 강민준. 32살,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 엄마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망설였다. 민준아, 명절에 집에 와라. 오빠도 온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기차표를 끊었다. 왜?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직감이었을까?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타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논밭을 물들이고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가방을 메고 오래된 한옥 집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엄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은 여전했다. 주름진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피로. 민준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내 인생을 뒤집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넌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번개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는 문을 더 열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들어와. 다 말할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송편이 쪄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 오빠,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35살, 내 오빠.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 동생. 그 미소가 갑자기 독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명절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손이 가질 않았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사고로 죽었잖아. 그때 난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아이는 내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어. 그녀의 말이 터져나왔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내 오빠가 민호가 내 친아빠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오빠, 강민호. 그는 내 아버지? 그것도 불륜으로 태어난 나의 아버지? 회상처럼 어린 시절이 스치고 지나갔다. 민호 오빠는 항상 나를 챙겨주었다. 학교 갈 때 업어주고 밤늦게 공부 도와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엄마와 오빠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아빠의 죽음 후 엄마는 오빠와 그 끔찍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의 결과물, 아니, 그들의 죄의 증거.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 때가 됐어? 내가 서울에서 성공했으니까? 이 마을에서 벗어나야 해. 우리는 그냥 잊고 살자. 잊고?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옛날 내 방, 벽에 붙은 포스터가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더러워 보였다. 창밖으로 마을 불빛이 보였다. 추석의 달이 둥글게 떠올랐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오빠의 얼굴, 엄마의 눈물이 맴돌았다.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 사진. 그때 오빠는 10살,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들은 나를 속였고
가족이라는 가면 속에 나를 가둬두었다. 다음 날 아침, 명절의 절정. 이웃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제사. 우리는 제단 앞에 섰다. 엄마가 떡을 올리고 오빠가 소주를 따랐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아, 용서해줄래?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오빠가 끼어들었다. 동생, 그건 과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과거. 그 과거가 나를 만들었어. 너희가 나를 만들었어, 거짓 속에. 그날 오후 나는 마을을 걸었다. 추석의 시장이 활기찼다.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송편을 나누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피로 물든 듯 했다. 나는 오빠의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로 떠난 후 오빠가 가끔 연락하던 그때. 동생, 잘 지내? 그 말 뒤에 숨겨진 죄책감. 그리고 엄마의 편지들. 민준아, 건강히 지내.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옛 친구에게 전화했다. 민호 형, 그 사람, 과거에 뭐 있었어? 친구의 대답이 충격이었다. 형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로 고생했지? 내 엄마랑 이상한 소문도 있었어. 하지만 다들 입 다물었어. 돌아와서 나는 오빠를 마주쳤다. 부엌에서 그는 칼을 들고 고기를 썰고 있었다. 명절의 저녁 준비. 형, 내가 불렀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돌아봤다. 왜?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물었다. 형이 내 아빠라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날 동생으로만 봤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건 복잡해. 난 내 오빠일 뿐이야? 오빠. 아니, 아버지잖아. 그런데 왜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들어오다 멈췄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빠가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두려웠어. 엄마랑 내가 그 잘못을 내가 짊어지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동생으로 키웠지.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 그 말이 메스껏 느껴졌다. 사랑. 그 사랑이 날 속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였어.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울었다. 민준아,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이미 불길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칼을 쥐었다. 오빠의 방 문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의 첫걸음은 기다림이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법을 배운 나, 변호사로서의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심장은 달랐다. 쿵쾅거리는 그 소리가 밤새 나를 괴롭혔다. 새벽에 일어나 나는 집을 나섰다. 마을 뒷산으로. 추석의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다. 산길을 오르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한테만 이 비밀이 숨겨졌을까? 그들은 행복했나? 나 없이도. 산 정상에서 마을이 한눈에 보였다. 한옥 지붕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강이 굽이치며 흐른다. 이곳에서 자란 나, 하지만 이제 외국인처럼 느껴졌다. 내려오며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자. 서울로 돌아가 자료를 뒤진다. 가계부, 병원 기록, 아빠의 사망 진단서.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집에 돌아오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제 미안해.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마루에 앉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 그의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3살이었어. 엄마는 외로웠어. 아빠의 죽음 후
난 그걸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지?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했어. 사랑. 그 사랑이 날 망쳤어. 내가 말했다.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어. 오빠로 남고 싶었어. 내가 성공한 걸 보며 속죄하려 했어. 속죄. 웃기지도 않았다. 형의 속죄가 내 인생을 훔친 대가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엄마가 들어왔다. 손에 쟁반을 들고 과일 접시. 자, 먹어. 명절이잖아. 강제적인 평화. 하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의 사고 정말 사고였어요? 엄마의 손이 떨렸다.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오빠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말해요. 아빠가 죽은 게 너희 때문이었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 아빠는 우리 관계를 알았어. 싸웠어. 그날 밤 차를 몰고 나가다 벼랑으로 추락했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살. 아니, 살인. 너희가 밀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가 소리쳤다. 아니. 우린 몰랐어. 아빠가 혼자. 하지만 그의 눈빛이 거짓을 말했다. 나는 일어났다. 증거가 필요해. 집을 나서며 나는 택시를 불렀다. 서울로.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 내 책상 위에 옛 파일이 쌓여 있었다. 아빠의 사망 기록. 나는 펼쳤다. 경찰 보고서, 운전자 과실. 알코올 음성. 하지만 사진 속 차량의 브레이크 흔적 누군가 조작한 듯 했다. 나는 친구 검사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강민호, 내 오빠. 과거 기록 봐줄래? 친구의 대답, 민호. 어렸을 때부터 문제아였어. 내 아빠 사건에도 소문이 있었지? 서울의 밤은 비가 내렸다. 사무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다. 가족 역사, DNA 테스트.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오빠가 아빠를 죽였을까? 엄마의 연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니, 3살 꼬마가. 불가능. 하지만 누군가 도왔을 수 있다. 마을 어른들. 나는 마을로 다시 전화했다. 옛 이웃 아줌마. 할머니, 기억나세요? 우리 집 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그건 잊어라. 내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내 아빠를 미워했지? 다음 날, 나는 마을로 돌아갔다. 추석이 끝나갈 무렵,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와 오빠는 시장에 갔다고. 나는 오빠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 뭉치. 엄마의 글씨,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거야. 그리고 사진 아빠의 장례식. 오빠의 눈에 증오가 서려 있었다. 작은 손이 주먹 쥔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다. 형, 내가 한 거야? 문이 열리는 소리. 오빠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뭐해? 나는 사진을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아빠 죽음에 내가 관여했어. 오빠가 얼어붙었다. 그건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그쳤다. 우연. 브레이크를 끄는 게 우연. 내가 아빠를 죽인 거지. 오빠가 무릎 꿇었다. 난 몰랐어. 누군가 시켰어. 마을 사람들 엄마 보호하려고. 충격. 마을 전체가 공모.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칼집을 열었다. 이번엔 진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오빠의 방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서 오빠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그의 후회처럼 보였다. 형, 내가 불렀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보호하려고 아빠를 내 말이 끊겼다. 오빠가 돌아섰다. 눈이 붉었다. 민준아, 그만.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3살짜리가 뭘 알아?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사진 봤어. 내 눈빛. 증오였어. 오빠가 웃었다. 쓰디쓴 웃음. 증오. 그래, 미워했어. 아빠가 엄마를 때렸으니까? 난 봤어. 그 장면들. 엄마가 올 때 난 복수하고 싶었어.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복수. 하지만 그 복수가 아빠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누가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어? 내가 시켰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장님. 마을 이장. 엄마의 옛 연인이야.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어?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이장님, 그 친절한 할아버지. 명절마다 사탕 주던 그 사람.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왜 나한테만 숨겼어? 오빠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내가 강했으니까? 서울 가서 성공할 거라 믿었으니까? 우리처럼 망가지지 말라고 강했다. 나는 웃었다. 강함. 그 강함은 너희 거짓으로 세워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칼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오빠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그게 뭐야? 복수에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칼은 아직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문을 나섰다. 비 속으로. 마을 길을 달렸다. 이장님 집으로. 그의 집은 마을 끝, 오래된 기와집. 문을 두드리자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문이 열리자 이장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름진 피부, 하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민준이구나. 명절 잘 보내고 가라. 나는 밀치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아빠 일 당신이 했죠? 이장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문을 닫고 차를 권했다. 앉아라. 이야기할게.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불꽃이 춤추는 난로 여분의 아빠는 마을의 수치였어. 술주정, 폭력. 내 엄마를 학대했지? 난 사랑했어. 내 엄마를. 그래서 그날 밤 차에 손댔어. 고백. 차가운 고백. 왜? 살인인데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사고처럼 보이게 했지? 브레이크 호스 자르는 건 쉽더라. 내 오빠는 몰랐어. 난 혼자. 나는 떨렸다. 엄마는 알았어요. 알았지? 하지만 침묵했어. 마을 전체가 침묵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지키기. 그건 범죄야. 아빠를 죽인 거잖아. 이장님이 나를 봤다. 넌 변호사잖아. 법으로 풀어봐라. 하지만 마을은 무너질 거야. 나는 일어났다. 무너지게 할게요. 집을 나서며 비가 내 얼굴을 때렸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다. 복수의 대상은 오빠나 엄마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 그들의 침묵, 그들의 보호. 서울로 돌아온 나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파일을 모았다. 경찰 보고서 재검토, 증인 인터뷰 계획. DNA 테스트를 의뢰했다. 내 혈액과 오빠의 잡어지 아들 관계 확인. 결과는 예상대로 99.9% 일치.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그 눈물이
분노의 연료가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로 갔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검사 친구와 함께 강민호 관련 과거 사건 재수사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이 퍼졌다. 명절 후에 평화가 깨졌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렸다. 민준아, 왜 데려왔어? 검사, 그녀의 눈에 공포. 오빠는 침묵했다. 나는 말했다. 진실을 밝히러 왔어. 아빠의 죽음, 당신들의 비밀 유문이 열리고 이장님이 끌려 나왔다. 수갑 찬 채 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장님, 왜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소리쳤다. 살인자예요. 우리 아빠를 죽인 충격의 파도가 퍼졌다. 누군가 울부짖었다. 그건 마을을 위한 거였어. 하지만 내 복수는 시작이었다. 법정으로. 증언대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족의 거짓 속에 자랐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재판은 길었다. 이장님은 유죄. 20년형 이 마을은 분열되었다. 이웃들이 서로를 의심했다. 엄마는 병들었다. 오빠는 사라졌다. 서울로 도망쳤다고. 그러나 내 안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더 깊은 상처였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차가웠다. 성공한 변호사의 삶, 이제 텅 빈 껍데기. 밤마다 꿈에 아빠가 나왔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부르는 민준아, 왜? 그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복수는 공정했나? 이장님은 감옥에 갔고 마을은 상처 입었지만 내 가족은? 엄마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용서해. 엄마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찢었다. 용서. 그럴 수 없었다. 어느 날 오빠의 전화. 민준아,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추석 후 한 달, 잎이 떨어지는 계절. 오빠는 야위었다. 난 도망쳤어. 미안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내가 옳았어. 난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죄인일 뿐. 나는 그를 봤다. 그 눈에 진심이 보였다. 형, 왜 엄마랑 그랬어? 오빠가 울었다. 외로움. 아빠의 폭력 후 우리는 서로에게 매달렸어. 잘못이었어. 그 고백이 내 분노를 녹였다. 조금. 아빠를 미워한 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침묵한 건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난 몰랐어. 이장님의 짓을. 알았으면 막았을 거야. 이 믿을까? 나는 물었다. DNA 결과 봤어. 내가 내 아빠야. 오빠가 떨었다. 그래, 하지만 난 오빠로 살고 싶어.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물소리가 위로처럼 들렸다. 민준아,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가족으로 남아줄래?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이었다. 나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헤어진 후 나는 사무실로 갔다.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비슷한 가족 비밀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며 나는 나 자신을 봤다.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 법은 공정하지만 마음은 아니다. 엄마의 상태가 나빠졌다.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민준아 왔어. 나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엄마, 왜 나한테 숨겼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프지 않게? 성공하게 하려 했어. 성공? 웃기지도 않았다. 그 성공은 거짓 위에 세워졌어요. 엄마가 속삭였다. 미안해. 사랑했어. 내 오빠도 나도 사랑.
그 단어가 무거웠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마을로 갔다. 재판 후의 마을은 변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피했다. 나는 이장님의 집을 봤다. 텅 빈 집이 그의 아내가 나왔다. 민준아, 왜 왔어? 우리 남편 망쳤잖아, 오나는 말했다.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녀가 울었다. 그 진실이 마을을 죽였어. 명절도 축제도 없어졌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복수가 무고한 이들을 해쳤다. 그날 밤 오빠가 찾아왔다. 민준아, 엄마가 위중해. 우리는 병원으로 달렸다. 엄마의 마지막 말, 민준아, 민호야 사랑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오빠와 나는 제단 앞에 섰다. 형, 이제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오빠가 말했다. 함께. 내가 원하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복수의 대가는 영원한 상실이었다. 엄마의 장례 후 나는 오빠와 단둘이 남았다. 집은 텅 비었다. 명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 송편 그릇이 먼지 쌓인 채 우리는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었다. 민준아, 난 내 아버지로서 미안해. 오빠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으로 불러. 그게 편해. 그는 웃었다. 슬픈 웃음. 그래, 동생.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았다. 서울로 오빠를 데려갔다. 내 아파트에서. 그는 청소부로 일자리를 찾았고 나는 변호를 계속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아빠의 얼굴, 엄마의 눈물, 이장님의 수갑.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내 안에 어둠이 자랐다. 오빠를 볼 때마다 증오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형이 아니었다면?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오빠가 도둑 맞았다. 지갑, 그리고 엄마의 유품 반지. 그는 울며 왔다. 민준아, 도둑이. 나는 조사했다. CCTV를 봤다. 도둑은 마을 사람, 재판 후 나를 원망하던 그 남자. 나는 법정으로 그를 끌고 갔다. 또다시 승소. 하지만 오빠가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복수만 하면 우리도 망가져.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겨울이 왔다. 설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은 여전했다. 눈 쌓인 길, 추운 바람. 제사 지내는 날,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오빠가 중얼거렸다. 나는 침묵했다. 그 순간 마을 아이가 왔다. 삼촌, 명절 선물, 사탕 한 봉지. 그 순수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DNA 결과를 다시 봤다. 오빠는 내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형제였다. 복수의 불길이 꺼져갔다. 대신 치유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오빠와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민준아, 고마워.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형, 나도.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어느 밤 오빠가 쓰러졌다. 병원 진단, 암, 말기. 왜 이제야? 그가 물었다. 나는 울었다. 형, 치료해. 내가 돈 낼게. 치료는 길었다. 화학요법, 고통. 나는 곁을 지켰다. 민준아, 미안. 내 인생 망쳤어. 오빠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형 덕에 알았어. 진실을. 오빠의 마지막 날,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민준아, 살아. 행복하게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
또 하나의 상실. 이제 나는 홀로 남았다. 오빠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이 왔지만 말은 없었다. 나는 쟤를 안고 산에 올랐다. 그곳에 뿌렸다. 바람이 날랐다. 형, 안녕. 눈물이 얼어붙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사무실을 접었다. 변호사 생활, 이제 지쳤다. 새로운 길을 찾았다. 상담소. 피해자들을 돕는 내 경험으로.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꽃잎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나는 산책했다. 과거가 스쳤다. 명절의 그 문, 엄마의 말, 넌 이제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치유의 여정.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이장님에게서. 감옥에서. 민준아, 용서받을 수 있나? 나는 답했다. 네, 할아버지. 이제 마을로 갔다. 화해의 명절. 사람들은 웃었다. 민준아, 돌아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자유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 속에. 가족의 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사랑이다. 하지만 깊은 밤, 칼의 감촉이 떠오른다. 복수의 유혹. 나는 그것을 뿌리친다. 삶은 용서로 완성된다.